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했다. 그 다음에 선택문항은 다소 쉬웠다 정도로 평을 내리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컷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으로 봐서 작년 9월과 유사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4점짜리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가 있으시면 같이 펴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9번부터 보시면 닫힌 구간 0,12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fx와 gx가 있고요. fx는 k를 만족시키는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1 마이너스 알파2가 8이다. gx는 k를 만족시키는 베타1, 베타2에 대해서 베타1과 베타2의 차를 물어봤네. 자, 보시면 지금 fx는 k, 얘를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하적으로 풀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알파1과 알파2의 절대값은 두 x좌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시면 가장 적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게 되면은 닫힌 구간 0,12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얘가 너무 감사하게도 주기가 12야. 그러니까 주기 딱 한 주기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 그리신 다음에 여기 12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운데가 당연히 6이 되겠지. 그지? 여기가 3이 되고요. 얘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는 k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요렇게. 그지? 지나가게 되면 얘가 y는 k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부터 여기 간격이 8 이란 뜻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6이니까 4씩 나눠 가지면은 이 위치가 2가 되고요. 여기가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딱 골로 가기 좋은 게 뭐냐면은 K를 구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따로 그리면 이제 문제가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 K 값을 구하신 다음에 는 K 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이 그래프를 재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우선은 2를 대입하시면 여기 2 대입하시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K 값이 2분의 1인 건 확정이 되시고요. 이 2분의 1을 가지고 GX는 K를 할 때 요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죠. 됐지? 자, 요거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미안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와 마이너스 2분의 1 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당연히 요 3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2라면 여기는 4가 되시고요. 얘가 10이라면 9의 대칭이니까 여긴 8이 되겠습니다. 간격이 얼마가 되니? 4가 되네요.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그래프를 따로 그리시면은 시간이 허비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저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P의 속도가 나와 있죠. 3t제곱 더하기 AT라고 나와 있고 참고로 점 P는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A의 좌표가 6일 때 T 이퀄 2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우선은 P의 위치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속도식은 위치를 미분을 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다시 적분을 하시게 되면 부정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P의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P의 위치를 XPT라고 하면은 부정적분 하시니까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원래 적분상수가 붙는데 원점을 출발하니까 T에 0 집어넣으면 위치가 0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 됐니? 자, 그랬을 때 T 이퀄 2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T 이퀄 2에서의 두 점 사이의 위치에 차, 절대값을 딱 붙여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여기 T에 2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8 더하기 2A가 바로 2초에서의 점 P의 위치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위치가 6이기 때문에 8 플러스 2A에서 6을 빼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8 플러스 2A에서 6을 빼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얘가 바로 10이 되셔야 돼요. 됐지? 따라서 요거 절대값 2A 더하기 2가 10인데요. 어차피 A가 양수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2도 양수일 거야. 얘가 지금 10이라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될까요?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 마무리 짓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fx가 2차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루트 3의 fn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들의 곱이 마이너스 9다.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라고 해요. 자연수 조건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 패스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치?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따라서 자연수 조건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자연수가 2개 있다. 자,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은 x 대신에 n으로 교체를 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루트 3에 마이너스 n-2의 제곱 더하기 k가 되겠죠. 4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4제곱을 해야 이 아이가 되겠는가 이 얘기니까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y는 x 4제곱과 왼편에 있는 상수함수의 교점이겠지. 그치? 얘가 지금 y는 루트 3에 마이너스 n-2의 제곱 더하기 k가 될 텐데 그 실수들의 곱이 마이너스 9란 얘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얘가 지금 y는 x 4제곱의 곡선이기 때문에 3의 4제곱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81이라는 걸 얻게 돼요. 됐지? 루트 3의 8제곱이 81이니까 마이너스 n-2의 제곱 더하기 k 얘가 이제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연수 n이야. 그치? 자, 그러면 n-2의 제곱은 k-8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곱수거든요. k-8이 제곱수가 되게 하는 보기를 찾으시면은 지금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8, 9, 10, 11, 12예요. 그럼 k-8이 제곱수가 될 수 있는 보기가 k는 12이거나 k는 9인데 k가 12는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12가 되면 4가 되는데 n-2의 제곱이 4가 되려면은 얘가 뿔마 2가 되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n이 0 돼야 되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탈락입니다. 얘 하시면은요. k-8은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뿔마 1인데 1일 때는 n이 3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면 되니까 자연수 2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겠다. 됐죠? 따라서 답은 9를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내신 문제 같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h-ch의 값을 구하시오. ah는요, 요 간격은 사실 b의 x좌표와 a의 x좌표, 다시 얘기해서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의 두근의 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립하신 다음에 두근의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과 x 플러스 t를 연립 놓으신 다음에 넘기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절대값 a는 1이고요.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ah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루트 1 더하기 4h가 되시고요. 4t가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부터 a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ah 빼시면 ch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ca의 길이는 뭐냐면은 지금 가운데 y는 x제곱의 축이 y축이기 때문에 a의 x좌표만 알면 그 길이의 2배를 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 a라는 건 역시나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의 근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 식을 재활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근의 공식을 써서 a의 x좌표를 구해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더하기 4t가 되시고요. 이 뿔마가 하나는 요 점의 좌표가 되시고요. 하나는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택하신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하시게 되면은 분모 2가 사라지면서 요만큼이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t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1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은 자, 구하고자 하는 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t분의 지금 ah는 길이가 어떻게 되니? 루트 1 더하기 4t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ch의 길이 1을 뺍니다. 그치? 0분의 0꼴이네. 따라서 요거 유리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앞에 갖고 뒤에 갖고 플러스 가운데 플러스인 걸 곱하죠. 그치? 역시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주시게 되면은 분자 계산하시면 4t 나오실 거예요. 따라서 t랑 4t 약분하시면은 4가 남게 되겠죠. 그치? 이 상태에서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 0 대입하시게 되면은 루트 1 더하기 1분의 4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지? 내신 같은 문제였어요. 그치? 12번 잘 정리하시고 13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 그려놨고요. 자, 반원에 지금 여러 점들이 막 얽혀 있는데 그림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AC 곱하기 CD의 값을 구하시오. 얘가 문제니까 각각 구하신 다음에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각 A, E, C가 4분의 3파이 135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 4라고 나와 있고요. C2의 길이. E, D의 길이가 3루트 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 D는 너무나 구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왜냐면은 지금 얘가 4분의 3파이고요. 얘가 4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45도 각을 알고요. 양쪽 편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CD가 아주 쉽게 나와요. 따라서 CD 길이의 제곱은요.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루트 2, 루트 2가 지워지면서 4의 제곱은 16이고요. 3루트 2의 제곱은 18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을 빼시면 얼마가 되니? 24가 되나요? 계산하시면은 10이 됩니다. 따라서 CD의 제곱이 10이니까 CD의 길이는 루트 1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지? CD는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OD가 안 그어져 있는데 제가 그었어요. 왜냐면은 문제 풀 때 이게 핵심이거든. 자, 따라서 지금 요 길이가 R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이니까 요만큼은 R-4라고 할 수 있겠죠? 반지름을 R로 둔다면 됐지? 여기가 R이에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삼각형에서 R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야. 왜냐면은 얘가 지금 4분의 3파이니까 맞꼭지각으로서 여기도 4분의 3파이가 되거든.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R에 대한 방정식을 코사인 법칙으로 유도를 해냅시다. 자, R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R의 제곱은 R-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바로 18 쓸게요. 자, 마이너스 2배의 R-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플러스로 바꾸시고 2분의 루트 2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루트 2, 루트 2가 지워지고요. 결과적으로 R-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8에 요거 2 곱하기 3, 6배의 R-4예요. 그지? 따라서 R-4의 6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개하시게 되면은 요 R제곱은요. 지금 R-4의 제곱에서 6배의 R-4를 더했잖아. 요거는 R-4로 묶으시면은 괄호 안에 R-4에 6을 더하니까 R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이야.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18을 더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R제곱이 사라지면서 R이 5가 나오게 돼요. 반지름이 5라는 걸 알게 되었어. 됐지? 처음에 얘기할 때 반지름을 R로 잡읍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반지름이 R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5구나. 얘는 자동으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얘만 알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치? 얘만 알면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얘를 알고 싶어. 얘를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연장을 하고 싶다 이거지. 왜냐면은 연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4고요. 얘가 1이란 말이야. 말이 안 돼. 1이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가 5니까 이만큼이 6이야. 할선 정리를 쓰고 싶지 않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4 곱하기 6과 3루트 2 곱하기 얘가 똑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4 곱하기 6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 곱하기 3루트 2 얘가 똑같을 거야. 얘가 24니까요. 요거 4루트 2가 되면 딱 맞아. 됐니? 따라서 요 길이가 4루트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AC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따라서 AC의 제곱은요. AC의 제곱은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플러스 고치시고 2분의 루트 2 합시다.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2가 지워지면서 4루트 2의 제곱은 32가 되고요. 4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4는 얼마니? 32가 되나? 따라서 요거 80 됩니다. 따라서 AC 길이의 제곱은 80이니까 AC는 4루트 5가 되겠죠. 자, 마지막 계산만 마무리 해볼까요? 자, AC가 4루트 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루트 10이죠? 계산하시게 되면 4루트 50인데 루트 50이 5루트 2잖아. 그치? 따라서 20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상당히 아이들을 괴롭혔을 법한 문제야. 그치? 잘 공부하시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GT가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이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고요. 지금 문제에서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서 f0도 0, f1도 0 나머지 인수를 모르니까 x-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요거를 보면서 그 육모에서의 논란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래 끝, 위 끝에 둘 다 변수가 있는 경우 문과는 어떻게 풀 것이냐. 뭐 대충 풀겠죠, 사실, 그치?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따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좀 적분을 하기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사실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한번 미분한 다음에 역으로 적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은 쉽게 해결이 돼요. 자, 기억은 G0이 0일 때 G-1은 0이다. 0보다 작다. 이제 이걸 묻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0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G0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둘 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니까 피적분함수를 합쳐버리죠. 합치시면은 fx 절대값 fx dx가 되는데 사실 요 피적분함수는요. 원래 함수에서 절대값 fx를 빼시게 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얘가 이제 0이란 얘기는 얘가 항등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완전히 0이 되어라 이 얘기거든. 그 얘기는 절대값 fx가 그냥 fx와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fx가 0과 1 사이에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은 G-1 같은 경우에는 G-를 대입해 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1에서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인데 그래프의 개형을 보세요. 마이너스1에서 0까지는 이 부분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 0에서 1까지는 절대값 fx dx니까 어차피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수예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시면 0보다 작은 게 당연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G-1이 0보다 크대. 자, 니은은 G-1이 0보다 커. G-를 계산한 거 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0까지 fx dx. 얘에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를 빼시면은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 얘기잖아. 그지? 넘기시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지. 그지?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알파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음수 면적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음수가 되고요. 얘는 양수니까 이 경우엔 얘가 불가능해. 그럼 이제 알파가 사이에 오면 가능하느냐? 그 경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는 어떻든 간에 양수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치? 이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파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알파고 얘가 0이고 얘가 1인 경우 요 경우를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는 요 면적이 되는데 요 면적보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면적이 더 넓게 되는 경우 그때 이제 fk가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한번 gx의 실체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보려고 그래. 자, 미분하시게 되면은 G'T인데요. 그냥 T 대신에 X로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fx 플러스 1 빼기 fx고요. 요거 이제 fx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x로 묶으시면 괄호 안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x 곱하기 계산하실 때 x 플러스 1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고 계산을 하세요.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x 플러스 1이 되시고요. 요거 x 마이너스 1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더하기 알파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시고요.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시게 되면 알파 x가 지워지니까 한결 수월하게 계산이 아마 되실 거예요. 계산하시게 되면은
x에다가 아마 3x 더하기 1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도함수를 구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gx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gx는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시면은 3x제곱을 적분하시니까 x 세제곱이 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알파라는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x를 붙여서 적분하시게 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알파의 x제곱이 되시고 더하기 c가 되는데 요 c가 바로 뭐냐면 G0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G0은요. 이 그래프에서의 G0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G0은 아까 어디 있었니? 얘가 G0이죠. 0에서 1까지 fx 마이너스 절대값 fx인데 지금 fx가 음수인 상황이야. 0 이하. 따라서 이 fx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은 플러스 fx가 돼. 그지? 따라서 요 경우에는 c의 정체가 G0인데 그 G0의 전체가 0에서 1까지 얘가 마이너스 fx로 나오기 때문에 2배의 fx dx란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2배의 지금 fx가 식이 얘란 말이죠.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알파 x니까 적분하시게 되면은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1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알파 x제곱이죠. 헷갈려라. 요거 이제 0에서 1까지가 되는 거야. 자, 계산하시면은 2배의 0은 대입하시나 마나예요. 따라서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시고요. 다시 한번 계산하시면은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시면은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알파에서 2분의 알파를 더하시게 되면은 플러스 6분의 알파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이 계산하시게 되면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 얘가 바로 적분 상수가 되겠네. 됐니? 따라서 완성하시게 되면은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x제곱에다가 c 대신에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gx를 아예 구하실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지금 g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하시게 되면은 요 식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gx는 그대로 옮겨 쓰시게 되면은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2알파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g 마이너스를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계산 복잡하다. 자,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요거 지금 마이너스 알파에 3분의 알파를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누구보다 큰 거야? 0보다 크대. 그럼 3분의 2알파가 당연히 누구보다 큰 거니?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거니까 양변 3분의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미안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요. 요 알파가 바로 이 알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보기에서는 K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디귿까지 한번 연달아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G-가 1보다 크냐 물었으니까 사실 이 G-가 1보다 크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에서 이걸 뺀 거니까 넘어가시게 되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에다가 더하기 1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미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되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대로 할게요. 지금 내가 gx를 알고 있어. gx를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g-를 계산하시게 되면 g-1은 우리 계산한 게 있으니까 이걸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얘가 결국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 넘어가시게 되면은 3분의 5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네. 자, 우선 양변에 3을 곱하시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시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 이러할 때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G0은
너무 쉽다. 여기다 0, 0 대입하시게 되면 남는 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만 나오게 돼. 그럼 G0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치?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자,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은 3분의 1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작게 되시고요. 거기서 6분의 1을 빼시게 되면 3분의 1 알파 마이너스 6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5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빼시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겠지. 그러면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 그래서 저는 적분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GX식을 구해버렸어요. 그냥 구해버려서 한꺼번에 니은 디귿을 해결했다. 됐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4K가 R의 K승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A4가 R이고요. A8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요 사이 간극을 이제 얘로 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지금 절대값 R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R은 0. 얼마 얼마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일 수가 있습니다. 됐죠? A1은 음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N의 반경이 5 사이에 들어오면은 3을 더하라 그랬고요. AN의 반경이 5를 벗어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4가 만약에 R이라고 합시다. 그럼 R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3을 더하셔야 되겠죠? 얘는 이제 R 더하기 3이 돼. 3을 더해도 아마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 5를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또 3을 더하시게 되면은 A6은 R 더하기 6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R 더하기 6을 하게 되면은 얘가 0. 얼마 얼마든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든 얘가 5를 벗어나게 돼.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은 따라서 아래 걸 택하시게 되면은 A7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에 R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반경이 5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5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요 I를 택하게 되면서 3을 더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A8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R 더하기 6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하시게 되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고요. 이게 R 제곱과 똑같으셔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둘이 R은 약분을 해도 돼. 왜냐면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양변에 R을 나누시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치? 이걸 가지고 한번 A3, 2, 1 다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A4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A3은요. 3을 더해서 얘가 됐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서 됐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서 얘가 됐다면 여기가 여기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1은 이 범위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의거해서 3을 더해서 얘가 됐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A3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어야 맞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지금 A2에서 A3으로 갈 때 만약에 3을 더해서 냈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3일 거야. 근데 그 반경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죠.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서 얘가 됐구나.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했으니까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2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A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예로 했다면은 4에서 3을 더해가지고 이제 7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A1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4가 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게 맞겠죠. 됐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충 수열이 완성은 됐어. 마이너스 14,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쭉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은 3을 더하고 6을 더했어. 그러니까 이게 R이니까 3을 더하시게 되면은 2분의 5가 되나요? 그 다음에 또 R에다 6을 더하시게 되면 여기 3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1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1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제곱하시게 되면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해되니? 그리고 그 양상을 그대로 가져가게 돼요. 다시 4분의 1에다가 얼마를 더해? 3을 더하시죠? 그럼 4분의 13이 되고요. 다시 3을 더하시게 되면은 4분의 25가 되고요. 그럼 이제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을 더하시게 되면 3을 더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 군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를 넘는 아이들은 이 두 번째 경우에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도 두 번째 있고요.
얘만 부득이하게 포함이 되죠. 왜냐면 얘는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든 것이라 얘만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죠. 그지? 그래서 얘 각 군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얘까지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끄트머리가 요게 지금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R제곱이고 R세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각 군의 두 번째는 얘가 A사가 R일 땐 R 플러스 6이지만 R제곱이면은 R제곱 플러스 6이고요. R세제곱이면 R세제곱 플러스 6인데 어쨌거나 얘가 점점 절대값이 0. 얼마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요 I는 어쨌거나 6에다가 0. 얼마를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5는 넘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반경을, 이 루트를 그대로 계속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절대값 AM이 5를 넘어서게 되는 등호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어. 뭐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걸 만족하는 M의 개수에다가 A1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총 4개씩 묶게 되면 100개의 항이니까 25개의 군이 나와요. 근데 25개의 군에서 하나씩 택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얘가 하나 추가되어 있으니까 총 26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A1은 마이너스 14니까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2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답이 없네요. 왜 답이 없을까요? 26에서 14를 뺐는데 2네. 바본가 봐. 그지? 답은 그래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주관식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지금 fx랑 gx가 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죠.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30배를 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연립을 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와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k인데 원래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지만 얘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V자 모양이기 때문에 교점 개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K만 남겨두시고 4배의 절대값 X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결과적으로 식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얘가 결국 K가 되고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와 K의 교점을 보시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3X 얘랑 이제 K를 보셔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그리게 돼요. 근데 얘는 이제 x로 묶으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돼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근데 어쨌거나 0을 지나고 얘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시게 되면 루트 21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플러스일 땐 양수고요. 마이너스일 땐 음수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지? 왜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얘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x로 묶으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야. 근데 얘가 허근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x, 즉 0만 x축을 끊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0만 끊는 요런 그래프인데 어차피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k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두 점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데 자, 문제 보시면은 지금 k가 음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적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우선 k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극소값을 잘 구하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요거 한번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거 0되게 하는 x값을 구하시면은 계산이 참 짜증나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마 x 이퀄 1에서 아마 극소값을 갖나 봐. 자, x에 1 집어넣으시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요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요 x 값을 아셔야 돼요. 그치? 요 x 값은 요 함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는 거니까 가질 때의 x 값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가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셔야 돼요. 그지? 넘어가시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에 3으로 묶으시면 x 플러스 1이고요.
요것도 이제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시고 결론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 함수를 적분합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dx. 자, 그런데 지금 미안해. 자, 여기에서 이걸 빼셔야 되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더하기 3까지 적분을 합니다. 착각을 했네. dx.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요 면적은 이제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걸 빼신 다음에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시면 돼요. 요거 지울게요. 자, 지우시면은 지저분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요 함수에다가 y는 마이너스 3을 빼시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dx가 되겠죠.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유 아파라.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3분의 8 나오시게 되고요. 3분의 8에다가 30배 하시니까 정답은 80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80이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지금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전 PQ가 지수함수 위에 있죠. PQ를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과 마이너스 M인 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문제는 90배의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요 점이 이제 P고요. 요 점이 이제 아마 B라고 나와 있을 거야. 여기가 B가 아니라 여기가 B일 거예요. 요 PB의 4배가 아마 AB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요 AB의 3배가 CQ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면 이제 4칸이 되고요. 4칸의 3배니까 12칸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이제 좀 분할을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선해배를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x좌표가 a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x좌표가 b가 되겠지, 그치? 요 이제 높이가 이제 2의 a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2의 b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닮은 삼각형이 보이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어, 그치? 닮은 b가 3대 12니까 1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높이 b도 1대 4가 될 거야. 높이가 2의 a 제곱과 2의 b 제곱인데 4배를 하면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은 b랑 a 플러스 2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 내가 요 좌표를 이제 알파라고 하면은 이제 요 간격이 이제 a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요만큼 이제 b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은 b가 1대 4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a 마이너스 알파랑 b-알파를 비교하게 되면은 4배를 하게 되면은 같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4a-b는 마이너스 4알파가 넘어가니까 3알파가 되고요. b 대신에 이제 a 플러스 2 대입하시게 되면은 3a-2가 3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 얘기는 a-알파로 정리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요 간격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치? 그럼 여기도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요 점 a의 x좌표는 a 더하기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애초에 그냥 뭐 요 점을 이렇게 간격으로 잡아가지고 해도 될 뻔했네. 그치? 아니다. 헷갈렸겠다. 그치? 이게 낫겠다. 어쨌거나 a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a 더하기 3분의 2면 요 점이 얘가 3분의 2니까 얘는 4배가 돼서 3분의 8이 되겠지. 그치? 이제 아직 안 쓴 삼각형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은 쓰지 않았어. 4칸이고 12칸이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요 좌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더하기 3분의 2의 몇 배가 3배가 결과적으로 요 3분의 8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3a 더하기 2가 3분의 8이고요. 그러면은 3a는 2를 넘기면 3분의 2가 되고요. a는 9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거기서 이제 2를 더하는 거니까 9분의 18 더하시게 되면 9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90배의 a 더하기 b니까 뭐 9분의 22가 될까요? 계산하시면은 222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220 체크하시면 정답이에요. 됐니? 닮음을 이용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자, GX 보시면은 fx가 우선은 x 이퀄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gx가 이제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리고요. x가 t보다 작을 때는 EFT-fx를 그리는데 먼저 요 i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얘는 y는 ft에 대해 대칭인 함수죠. 그죠? 요거 도형에 이동해서 배워야 돼. 그 수학상에서. 그지? 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x 이퀄 t다라고 하면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그대로 그리지만 t보다 작을 때는 y는 ft에 대해 대칭을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요만큼이 채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t가 움직이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지? 따라서 그렇게 이제 ht를 만들었을 때 ht의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f8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fx의 그래프가 3차함수고 극대값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건 확실한데 극대값이 지금 8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x축이 아래에 있을 거야. 그지? 그럼 먼저 이럴 때 먼저 확인을 해보지 않니?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해보시면은. 또는 변곡점을 지날 때를 아마 해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얘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안 된다라는 게 불연속점이 2개 이상이 생겨. 그러면 언제가 되느냐? 지금 2점에서 만날 때 있고요. 3점에서 만날 때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해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특징적일 때를 해야 되겠죠. 그치? 요만큼 극대값이 8이니까 난 얘가 요만큼이 4일 때 딱 절반일 때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요 HT에 한번 그 추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꺾어 올라가면서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한동안은 t에 따른 ht의 교점의 개수가 즉 ht의 그 값이 2를 유지하게 돼. 이 숫자 2. 그러다가 t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t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가 딱 꺾어 올라가면서 이렇게에다가 꺾어 올라가면서 교점이 순식간에 한 개가 돼요. 그러니까 2개였다가 찰나에 한 개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치? 그때가 바로 t가 여기에 왔을 때야. 그러다가 이제 t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교점이 아예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계를 유지하겠지. 그지? 그러다가 얘가 계속 t가 여기까지 올 때 계속 하다가 얘가 한 요쯤 올 때 볼까? 요쯤 올 때? 요쯤 올 때도 얘가 이렇게 가니까 연계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게 요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서 여기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이해됐어? 그 전까지는 얘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교점이 없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지금 얘가 뒤집어지는데 딱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가 딱 여기 맞닿게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면서 0개였다가 찰나의 교점이 다시 한 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얘가 여기를 지나서 t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얘는 요만큼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한 개를 유지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계속 얘는 한 개를 유지할 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여기서 지금 불연속점이 2개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니? 얘는 계속 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때 얘가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맞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 이상 생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함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x값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여기 x값을 알면 참 좋겠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둘까요? 이거 도함수를 좀 이용해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도함수가 아마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이고 알파일 거야.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극대와 극소의 차잖아. 그치? 얘가 아마 이제 면적이 4가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요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f'은 3x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생기지 않았겠니? 자, 요 면적 구하는 공식 아시죠? 6분의 절대값 a에 알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게 4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제 8이 돼야 될 거야. 그지? 얘가 8 되려면은 알파 빼기 3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5가 돼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5고요. 그럼 얘가 5면은 요렇게 그었을 때 2대1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지? 식을 만들어 볼까? 자, fx는요.
y는 8을 그었을 때 3에서 접하고 6을 뚫고 지나가. 그지? 따라서 x-3의 제곱에다가 x-6을 가지고요. 뒤에 플러스 8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 됐니? 자, 문제에선 뭘 물어봤냐 하면은 f8을 물어봤네. 자, 8을 대입합시다. 자, 8 대입하시면은 5의 제곱에다가 2 곱하시고요. 더하기 8이니까 요거 얼마니? 50인가요? 50에 8 더하니까 정답은 58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2번은 뭐 킬러치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됐지? 자, 이렇게 이제 공통문항 정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선택문항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